뉴스리포트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바쁜 일과를 보내게 되죠.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전보단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일부 직장인들에겐 여전히 어렵기만 한 숙제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소득 세액공제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서류만 제대로 챙긴다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절세 팁들 한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교계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공제 감면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이 더 많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그 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빙을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 직장인과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